자, 2강 들어갑니다. 47쪽. 자, 과점주주 문제네요. 자, 1번 설립시.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를 안 하죠?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자나 승계 취득을 과세하는 거예요. 설립시는 원시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증자 등 이런 거 과세하대요. 승계 취득은 과세하잖아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그죠?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증자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승계 취득. 그 다음 일반 주주가 주식이나 지분을 추가 취득했죠? 포인트는 뭐다? 최초. 그럼 최초 취득할 때는 지분 비율 뭐다? 모두. 절대 증가분 하면 안 돼요. 최초는 모두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일반 주주가 주식이나 지분을 추가 취득을 통해서 최초죠? 그럼 최초로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법인이 소유하는 뭐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과점주주가 되면 뭐를 하는 거야? 취득세. 취득세 뭐다? 과세 대상물을 총액이죠? 뭐만큼? 지분 비율만큼. 지분 비율만큼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물 총액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과점주주가 되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죠? 부동산 등이 뭐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생략된 내용이다? 지분 비율만큼. 항상 지분 비율을 계산할 줄 알아요. 그럼 이미 과점주주네. 그럼 이미 과점주주죠?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이미는 앞에서 취득세 냈잖아. 그럼 일단은 증가분이 아니라 뭐다? 모두 틀렸잖아요. 그래서 보유 지분,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딱 출제되는 거는 기초가 세 가지예요.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뭐다? 모두. 최초니까 모두야. 그 다음 이미 과점주주나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됐을 때 증가분만 이렇게 과세하는 거예요. 모두 틀렸죠? 자, 그 다음 5번.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등을 통해서 과점주주가 해당하지 아니었다가 포인트는 뭐다?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종전에,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취득 당시 지분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 그 이전에 과점주주 증가, 감소되면 과세 안 해요. 그 역시 증가분을 취득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세 가지 다 나왔네요.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본다. 왜 모두야? 모두가 돼야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증가분. 자, 12번. 12번이네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을 물어보네요. 15년 1월 1일 설립시 만주를 발행했다. 이 중에 갑돌이는 5,000주를 구입했죠? 5,000주를 보유했잖아.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 50%.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딱 50%잖아요. 만주 중에 5,000주를 보유했으니까 딱 절반. 그 다음 4월 29일 날 주식을 취득했죠? 몇 주가 됐어? 6,000주. 그러면 1,000주를 취득했다는 뜻이죠? 그럼 6,000주니까 뭐야? 60%. 이거 과점주주잖아.
얘는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과점주주를 물어볼 때는 몇 프로다? 답이 60%. 여기까지 물어보면 60%라고요. 최초 과점주주니까. 자, 근데 끝까지 물어보죠? 양도했다. 몇 주 팔았어? 3,000주. 3,000주 팔고 이제 3,000주가 남았죠? 그럼 이건 몇 프로야? 지분 비율이. 3,000주 팔고 3,000주가 남았으니까 30%잖아.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죠? 아닌 자가 다시 주식을 취득했다고요. 그럼 몇 주 된 거야? 7,000주. 그럼 4,000주를 취득했다는 거죠? 그럼 7,000주는 70%잖아. 그럼 과점주주네. 그럼 이 애는 어떤 과점주주다? 이미. 그럼 그 이전의 과점주주보다 지분 비율이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증가됐잖아. 그 이전의 과점주주가 60%였죠? 이 70% 됐으니까 그럼 이미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 몇 프로 과세다? 10%. 답은 1번. 이런 문제 풀 때는 10초 안에 풀어봐야 돼. 70%잖아. 그럼 그 이전의 과점주주가 몇 프로야? 60%. 그럼 70에서 60을 빼면 바로 10이에요. 딱 5초 안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5초) 안에 풀라고요. 70%, 60%잖아. 10% 증가됐어요. 자,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자,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자, 14번으로 가자고요. 답 풀 필요는 없어요. 14번. 다 똑같은 유사 문제예요. 14번. 올라왔어요. 14번. 옳은 것. 자, 1. 설립시. 과점주주죠? 과세 안 하잖아요. 설립시니까 70% 과점주주죠? 자, 그 다음 지금 몇 번으로 왔어요? 14번으로 왔어요. 자, 2번 설립시 30%. 설립시 몇 프로야? 30%. 과점주주가 아니네. 주식을 취득했네? 몇 프로? 20%. 그럼 몇 프로야? 딱 50%.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과세를 안 하죠. 딱 50은 과세를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60%. 이미 과점주주죠? 그럼 60%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과점주주야. 60% 소유자가 몇 프로 취득? 20%. 그럼 20%.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다? 80. 그럼 이미 과점주주예요. 그럼 이럴 때는 증가분, 감소분, 증가분 20%만 과세한다고요. 그럼 답은 2번이네. 20% 지분 비율. 60% 세금 냈잖아요, 앞에서. 그럼 20%를 취득하면 80%가 아니에요. 20%만 과세한다.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자, 4번 60%. 취득세 냈죠? 20%를 추가 취득했잖아. 추가 취득해서 80%가 됐죠? 80%가 됐잖아. 근데 과로가 중요하잖아. 그 이전에 최고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80%. 그럼 증가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80%가 그 이전에 최고 지분 비율이 80%이었음. 그럼 80%니까 그 이전에 80%니까 똑같죠? 증가되지 안 했잖아요. 그럼 증가가 안 되면 과세를 안 해요. 과로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 5번 60%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20% 주식을 처분했다. 그럼 몇 프로 남아? 40%.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잖아요. 과점주주가 아니죠? 그럼 몇 프로를 취득했어? 20%. 그럼 60%네? 그럼 과점주주죠? 그럼 그 이전에 몇 프로였어요? 60%. 딱 60%. 증가 안 됐잖아요. 과세 안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 최초는 뭐다? 지분 비율 모두 이미 과점주주나 다시 과점주주는 증가분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 다음 15번. 뭐를 물어봐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 박스. 자, 나왔다. 기억. 설립시.
과점주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니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 주식을 주택 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될 때는 지분 비율 이거 모두를 과세합니다. 최초는 모두를 과세한다고요.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 이미 과점주주가 쭉 나와 있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비율이 증가됐잖아. 그럼 증가되면 과세하죠. 이미 과점주주는 증가되는 게는 과세해요. 증가된 경우만 5. 자, 그 다음 리을 과점주주 집단 내부 이거 뭐야? 과점주주 상호 간의 지분 이전이라고요. 특수관계 여기 보세요. 갑돌이 40% 과점주주가 아니죠? 아니잖아. 그럼 배우자를 동원해. 특수관계자 배우자 20% 그러면 토탈 몇 프로야? 60%. 그래서 이렇게 과점주주가 됐다고요. 그럼 취득세 냈겠죠? 원칙이? 혼자가 안 되면 두세 명도 되는 거야. 특수관계인을 끌어들여서. 자, 그럼 이 갑돌이가 자기 배우자에게 10%를 이전합니다. 10%를 이전해요. 그럼 지분 비율이 똑같죠? 30, 30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총 지분 비율에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있는 경우는 과세를 해요. 감자 등을 통해서 없는 경우. 왜? 60% 취득세 냈으니까 앞에서. 그래서 과점주주 간의 상호 이전은 원칙이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총 지분 비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만. 있는 경우는 과세하는 거예요. 총 지분에. 그래서 X. 그럼 과세 안 하는 거는 뭐예요? 기역과 리을. 그래서 과점주주는 이해만 알면 되는 거야. 15분만. 할 게 없잖아요. 과점주주는. 최초는 모두. 임이나 다시는 증가분만 과세한다고요. 자, 넘어가죠. 넘어왔어요? 16번. 16번. 자,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요약집 한번 봐요. 여러분들 요약집 비과세를 한번 보자고요. 어디 비과세 파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뒤에 자 622쪽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 622쪽 요약집 비과세 나와 있죠? 622쪽 찾았어요? 자, 국가 등은 과세권자이므로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포인트가 뭐다? 기부채납 귀속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박스 기부채납 조건이더라도 기업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는 이 부동산을 과세합니다. 그 다음 임시건축물 첫째 시간에 했죠? 1년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과해요. 그러나 1년을 초과되지 않더라도 사치는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과로가 제외예요. 비과세에서 제외하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오른쪽 신탁법.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다. 그럼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박스가 3가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과한다. 알아들었죠? 기역은 뭐다?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과세해요. 명의신탁 과세합니다. 그리고 디귿
신탁법에 따른 신탁인데 첫째 시간에 했죠? 지위 이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나는 경우에 취득은 취득세를 유상으로 가서 과세한다는 거고, 이전나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위에 기역, 니은, 디귿이 이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요. 그래, 꼭대기 1번만 하려고 해요. 꼭대기 올라갔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비과세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해요.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고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과세해요.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 그 다음 4번 환매권 행사. 이거는 법에 의한 환매권이죠. 법에 의해서 우리의 부동산이 수용당하거나 협의 매수당해서 다시 취득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환매권, 법률에 의한 거죠. 자, 그 다음 5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 첫째 시간에 했어요. 개수. 단 대수선은 제외. 공동주택 얼마 이하? 9억 이하. 9억 이하.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수선은 과세해요. 제외니까. 그 다음 6번.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차량 상속에 따른 취득도 비과세합니다. 그래도 취득세 비과세. 자, 일단은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자, 17번을 먼저 합니다. 17번을 먼저 한다고요. 17번 봤어요? 자, 1번. 성남시청은 과세권자죠? 용도로 사용한 건물 및 부속 토지는 비과세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끼리 소유하는 것은 과세권자이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드디어 나왔다. 공동주택 얼마 이하? 9억 이하. 9억이요, 9억. 단 거기서 중요한 것은 대수선은 어떻게 한다? 제외. 절대 포함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3번은 임시건축물인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아니하는 거 비과세. 자, 환매등기. 환매등기는 과세한다고요. 매도자, 매수자끼리 하는 거. 아까 환매권 행사는 법률에 의한 것만 비과세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하는 거예요. 등기는. 그 다음 5번은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죠. 위탁자, 수탁자, 비과세.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 그 4번은 과세한다며요. 법률에 의한 환매가 아니잖아요. 개인 간의 환매. 얼마 과세할까요? 이게 중요하지. 표준 세율에 몇 프로를 뺀 세율로? 2%를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형식적이죠?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했잖아. 그럼 다시 취득했으면 2% 빼고 등기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과세 파트니까 답은 4번이에요. 자, 오른쪽 18번. 자, 18번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비과세하죠? 그래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그럼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박스, 기역, 위탁자, 수탁자, 니은, 신탁이 종료되면 위탁자에게 이전하죠. 그 다음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대표적인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요. 자, 리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합에게 과세를 합니다. 이거는 신탁법이 아니라고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개예요, 답이? 답이 하나지. 답이 2번.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장에 가면 3개라고 찍어. 그래서 한 문제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 과세되지 않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과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과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리을밖에. 그죠? 절대 3개라고 하면 안 돼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16번으로 돌아와요. 자, 왼쪽 16번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자, 나왔다. 주택법. 공동주택마다 9억이야. 비과세 맞죠? 그럼 답은 1번이네. 그 다음, 형제 간의 부동산을 상호. 지금 16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홀라당 넘기기만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16번. 넘기면 번호가 넘어가요. 그죠? 답은 1번 비과세. 나머지는 다 과세하잖아요. 형제 간의 부동산을 교환했다. 과세하죠? 뭘로? 유상. 교환은 유상. 그 다음 직계 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잖아. 그럼 가족 간의 이전은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하죠? 가족 간에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 파산 선고도 과세하죠? 어떻게 과세할까요? 파산 선고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유상. 그 다음 5번. 5번.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조합에게 과세합니다. 조합에게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가 2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유상과 증여를 섞여서 한 문제를 만들었네요. 그럼 과세 안 하는 거는 몇 번밖에 없다? 1번. 중요한 거는 2번.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3번도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끼리니까. 4번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무상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2번은) 어떻게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유상. 3번은 그냥 증여잖아. 4번은 유상. 가족 간에 자, 부모님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 이거를 가족이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취득세 낸다 이거지. 자, 그 다음 19번.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취득 시기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요약집 취득 시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취득세 앞으로 와야죠. 취득 시기. 여쪽에 601쪽. 취득 시기 나왔다. 601쪽 나와 있죠? 취득 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신고 납부 기간이 뭐다? 기산점이다. 지금 몇 페이지 폈어요? 601쪽. 맞아요? 내가 읽어버렸잖아, 지금. 그죠? 취득 시기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라고요. 신고 납부 기간 며칠, 60일 따질 때 기산점이라고요. 시작하는 날이라고요. 자, 4글자로 취득 시기,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이라. 3글자로 취득일.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한다. 성립시기예요. 그리고 취득일은 왜 결정이 돼야 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그럼 60일 따질 때 기산점, 출발점이 되는 거라고요. 기산일. 그리고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취득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일은 왜 필요하다? 60일 따지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하는 첫날이죠? 그럼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요상, 그죠? 무상, 그 다음 상속이라 그래. 그 다음 상속 증여가 무상.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원시 취득. 그 다음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 이렇게 취득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에 따라 취득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뭐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요? 유상. 나머지는 한 줄 아니면 2줄이니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항상 시험은 유상 유지로 나오는 거예요. 유상. 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요약지. 자, 601쪽. 유상. 자, 원칙은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잔금 지급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1번 사실상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리고 괄호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60일이 경과한 날. 60일이 경과한 날이 취득일이에요. 30일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째는 뭐다? 2번째는 뭐다? 사실상. 사실상 잔금 지급일 쓰는 거는 딱 몇 가지밖에 없다. 5개. 5개는 언제나 사실상. 5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을 써요. 그 5개가 딱 기억나야 돼. 거기 5개 나와 있나요? 그래서 1번 국가 등, 2번 외국 수입, 3번 공경매, 4번 판결문, 5번 법인장부. 항상 법인장부는 증명해야 돼요. 서류로. 그럼 5가지를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국수공판장. 법인장부예요. 5개는 잔금 지급일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그럼 5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뭘로 따진다? 계약상으로 따진다. 완기초예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판결문. 이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줘요?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것만 믿어준다고요. 그래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 어디에서 제외?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서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제외하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위로, 계약상으로. 그래서 5개만 사실상, 나머지는 다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계약이 해제됐다. 그럼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시켜야죠. 반드시 60일 이내에 법정 서류를 제출해서 입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번, 2번, 3번 사료 이런 서류를 며칠 이내에 제출하라. 60일 이내. 그럴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본다로 바뀌어요. 지문이. 자, 넘어가자고요. 연부취득. 자, 이번에는 무슨 취득이다? 연부야, 연부. 자, 연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연부는 언제나 뭐다? 취득일이 사실상 연부가 들어가야죠? 연부금 지급일이다. 계약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라고요. 됐어요? 연부취득. 원칙 나왔잖아요. 절대 계약상 연부금 하면 안 돼요. 사실상이에요. 그러나 연부취득은 뭐다? 50만 원 이하 면세점 따질 때는 뭐를 갖고 따진다? 총액.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합니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면세점. 총액 갖고 따져요. 꼼수부리니까. 그럼 다 끝났네. 끝났잖아. 3가지. 다 끝났죠?
원칙, 원칙, 원칙.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등기 등록일로 가는 거예요. 항상. 뭐 세 가지만 딱 정리하면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읽어보면 돼, 나머지는. 자, 무상은 뭐를 얘기해요? 징여를 얘기해요. 취득행위니까 계약일. 상속이나 유증은 상속계시일. 유언에 의한 징여는 유증계시일. 둘 다 사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해제돼도 똑같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 서류를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그럴 때는 취득일로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 올라가자고요. 등기 또는 등록일. 그래서 항상 취득일 전에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로 가요. 자, 중요한 거는 4번에 2번입니다. 민법 제839조. 이게 뭐다? 이혼했다는 뜻이에요. 이혼 등을 했을 때는 단서가 없다.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등록일이다. 제3분할. 이 뜻은 뭐다? 등기등록할 때까지 취득세 내란 뜻이죠. 그 다음 건축물의 건축 및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 건축물을 건축 개수하면 뭐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이 꼭 붙어야 돼요. 법조문대로. 건축 또는 개수했으면 취득일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거기 괄호 지문이에요. 괄호 지문 나왔잖아요. 괄호 나와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은 준공검사 증명서란 용어를 써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준공인가증이란 용어를 쓴다. 그래서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빠른 날로 간다고요. 일반적인 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이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이나 그 다음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보법은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준공 뭐라고 나왔어요? 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이에요. 정비법은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을 쓴다고요. 공법 용어를 안 씁니다. 뭔지 몰라 지금. 자,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에서 주택을 환지 처분을 받은 거야. 처음으로 주택을 환지 처분 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냥 공법 용어 안 써.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이에요. 그리고 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을 소유권 이전받은 거라고요. 처음으로 이 앞에 거는 도시개발법이고, 게다가 정비법에서 주택을 최초로 소유권 이전받았을 때는 공법 용어를 안 쓴다. 준공 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이 꼭 붙어야 돼요. 이게 법조문대로 요약집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특강 자료에 보면 따로따로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2번으로 내려옵니다. 2번,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잖아. 이거는 조합이 취득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조합원용 토지는 뭐다?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럼 이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조합이 주택을 이전받았을 때는 주택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사용 검사를 받은 날. 그 다음 2번은 정비법에서 조합이 토지를 이전받았을 때는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그래서 양과로 2번은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나 위에
양과로 1번의 과로는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은 공법 용어를 쓰지 않는다. 유예는. 그 다음 읽어보면 되잖아요. 지목 변경은 중 빠른 날. 꼭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 되고, 매립간척은 공사준공 인가일 넘어가요.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 되고,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났네요. 자, 여기 보세요. 뭐만 정리하면 돼? 유상만 5개만. 이것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죠? 세법은. 특강 자료 잘 보세요. 특강 자료 참고했다가 쭉 보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자, 51쪽 문제로 들어갑니다. 19번. 자, 기출문제네요. 51번. 51쪽 19번. 자, 연분해. 연분은 항상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러나 전에 뭐다? 등기가 빠르면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다. 맞는 거네. 근데 괄호가 중요해요. 50만 원 이하는 뭐를 갖고 따진다? 총액. 꼼수 부리니까 총액이 꼭 들어가야 돼요. 괄호가. 면세점은 제외. 총액이 안 들어가면 틀려요. 자, 그 다음 2번도 읽어보면 되잖아. 공사준공 인가일. 원시취득이잖아. 근데 전에 뭐 했어? 전에 사실상 사용하니까 뒤에 게 답이고. 자, 그 다음 3번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죠? 그럼 이거는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 주택법이니까 뭐라 그런다?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맞잖아요? 조합이 토지의 취득일이에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그래서 땅이니까 중빠른 날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 정비법이네. 똑같잖아. 정비법.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일반 분양분이죠? 그럼 이거는 토지니까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네. 그 답이 4번. 다음 날이 빠졌잖아요. 다음 날이 빠졌어요. 자, 그 다음 5번은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 이전에. 그럼 뒤에 게 답이고. 이전에 뭐 했어? 사용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고. 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뒤에 게. 답은 몇 번요? 4번. 왜 틀렸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 빠졌어요.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 넘어가죠. 자, 20번. 20번이네요. 자, 단순하게 나왔네. 어렵게 나왔을 때는 19번. 쉽게 나왔을 때는 20번이죠. 상속은 상속개시. 공매. 자, 공경매는 언제나 취득일이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등기일 중 빠른 날. 당연히 빠른 날이죠. 그 다음 건축물을 건축했잖아요. 건축했죠?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죠? 그 전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뒤에 게 답이지. 그래서 건물은 입주를 미리 할 수도 있으므로 중 빠른 날. 전자가 들어가니까 뒤에 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 민법 제3분할은 다이렉터로 뭐다? 등기 등록일. 맞네. 그 다음 5번은 매립간척은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일이죠. 등기일. 바로 가는 거는 재산분할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매립간척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일이죠. 답이 5번이네요. 5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21번 응용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그대로 법조문을 100개다 놓은 거죠. 절대 이렇게는 출제 안 돼. 이거 지금 몇 줄이 알아들었나요? 딱 기본만 잡으세요.
건축물을 건축된 또는 개수했을 때 취득일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괄호 보지 말고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용 승인서는 내주는 날 이러면 틀려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괄호는 그냥 통과하세요. 아까 설명했고. 자, 연부. 자, 연부는 뭐다? 면세점 적용을 받지 않았죠. 총액이 50만 원 이하가 아니란 뜻이죠. 그럼 연부는 항상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이고. 줄여서 뭐다? 사연 항상. 줄여서 사연. 절대 계약상을 안 써요. 왜 계약상을 안 써? 연부는 주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또 나왔네. 상속은 상속개시. 자, 4번 나왔다. 개인 간의 매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취득일을 정해줘야죠. 명시되지 않을 때는 뭐다?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이라고요? 그럼 답은 4번이네. 왜 60일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보통 몇 달이면 끝나? 2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큰 달, 작은 달 했으니까 60일이 되는 날 하면 안 돼요. 경과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60일일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뭐다? 취득세의 취득일은 계약일. 증여받은 날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양도소득세 취득일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는 취득세의 취득일과 양도소득세 양도일을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고 취득세에서 취득일은 계약일이라고요. 왜 양도세 취득일이 필요할까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왜 취득세 취득일이 필요해? 60일 따지려고. 기산점이라고요. 자, 그 다음 22번. 22번 쭉 나와 있죠? 다 이제 맞는 지문인데, 자, 틀린 거는 4번 봐야 돼. 이제 읽어보고, 자, 4번 보라고요. 이 지문이 22번에 4번. 천천히 읽어봐요.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고 60일 이내에 포인트가 뭐다? 계약 해제.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계약 해제. 입증할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어떻게 해제를 시켜야 돼?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고 그러면 해제가 안 돼요. 취득세 납부한 거기 때문에. 아니하고 나가리를 시켜야 된다고요. 하고 그러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뀌어?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바뀌면 옳은 지문이에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5번 제3분할. 제3분할은 다이렉트로 뭐다? 등기 등록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지문은 4번 지문이에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23번. 자, 취득세, 취득세기. 한번 해봐요. 박스 문제. 한번 해보라고요. 박스 문제. 자, 개인 간의 거래요, 법인 간의 거래요. 매도인, 매수자, 김성공, 박투자죠?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 지급일.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계약상,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그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언제다? 8월 10일. 자, 등기랑 비교해야죠? 등기일이 언제야? 8월 14일. 그럼 빠른 날이 언제야? 8월 10일. 그럼 답이 몇 번? 3번. 빠른 날. 절대로 개인 간의 거래는 뭐다?
사실상을 보면 안 돼요. 자,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이 뭐다? 법인이야. 김성공이 법인이라고요. 그럼 매수인 박투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죠? 한번 해봐요. 매도인이 김성공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가정하고, 그럼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국수공판장 어느 하나라도 끼면은 취득일은 무조건 뭐를 본다? 사실상을 보는 거예요. 법인이 끼었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언제야? 법인이라고 고치라고 그랬어요. 꼭대기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거예요. 그럼 8월 12일이야, 취득일은. 근데 등기는 언제예요? 8월 14일. 그럼 빠른 날이 언제야? 8월 12일. 이럴 때는 답이 몇 번으로 바뀐다? 4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4번으로 바뀐다고요. 자, 24번. 이거 별 하나 딱 붙여요. 24번. 취득시기. 별 하나 딱 붙이라고 해요. 이거. 그리고 23번도 별 붙여. 이런 거 점수 주려고 나올 수 있어요. 점수 주려고 23번 이런 거. 자, 24번 별 붙였어요? 또 나왔네. 정비법. 재건축 조합이 뭐를 취득하는 거야? 토지.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그러면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죠? 공법 용어를 그대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다음 날.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죠? 자, 그 다음 개인간. 개인간 뭐다? 유상. 유상이죠? 그럼 계약상 잔금 지급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기일 틀렸잖아요.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을 정해줘야죠. 어떻게?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되는 날. 경과자. 절대 취득일하면 안 돼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라고요. 자, 증여 기본은 뭐다? 계약일. 절대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증여받은 날은 어디에서 쓰는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행위를 물어보니까 계약일이라고요. 자, 4번 또 나왔다.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됐죠? 계약 해제됐잖아. 그럼 입증해야 돼. 화해조서로. 경우에도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취득세 납부했잖아. 등기 등록이 됐다는 얘기는 취득세 납부했죠? 그러니까 취득한 걸로 본다. 해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제를 시켜야 돼요? 등기 등록을 아니하고 그러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등기 등록이 됐다는 얘기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등기 등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바뀌는 거예요. 등기 등록이 됐다는 얘기는 취득세 납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유증. 유증은 뭐에 포함한다 그랬어요? 상속. 죽어야 넘어가니까. 그럼 유증은 뭐다? 유증 개시일. 상속 개시일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야. 유증은 유증 개시일. 사망일. 절대 5번 지문은 상속 개시일하면 안 돼요. 유증 개시일. 사망기를 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몇 번? 2번. 2번이네요. 자, 여기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됐다? 뭐가 결정돼? 취득일. 그럼 우리가 아웃라인을 잡을 거는 뭐다? 여기 봐. 일반적인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국수 공판장은 5개는 언제나 사실상. 연부는 언제나 뭐다? 사연. 이렇게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가죠. 그럼 여기에서 취득일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취득 가격이 결정되죠.
그럼 지금부터 취득 가격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런다고요?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해요. 자, 잠시 쉬었다 좀 요거는